안녕하십니까.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로 구독자 266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앞으로 있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늘 영상은요, 발표 공포, 무대 울렁증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나 면접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마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포증, 울렁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청중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콘서트나 뮤지컬, 오페라 등 우리는 각종 공연을 볼 때 무엇을 지불하죠? 그렇죠. 바로 티켓 값이죠. 이러한 공연에 대한 티켓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공연을 보면서 티켓 값 그 이상의 기대치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러 갔던 공연의 무대 위에서의 가수의 노래나 배우의 연기가 형편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티켓 값에 대한 본전도 생각나고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콘서트나 공연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관객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대 위에서는 많은 연기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최고를 기대하는 관객에 대한 매너이자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발표나 회사에서 하는 회의, 보고 혹은 PT 등은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발표 때가 다가오면 마치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갑자기 청중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청중에 대한 기대감도 갖기 시작하고요. 청중을 만족시키려고 무던히도 애씁니다. 여러분들이 발표 때 맞닥뜨린 사람들은요, 나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끊고 온 관객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청중 때와 마찬가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발표 때 맞닥뜨린 청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하나의 쇼를 위해서 무대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발표 내용 딱 하나입니다. 발표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사람들의 만족감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막 주인공병이 걸리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너무 많이 의식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발표 내용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청중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발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받고 묻고 더블로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절대 판단해선 안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기분이 좋으십니까? 항상 컨디션이 일정합니까? 항상 웃고 다니세요? 아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도 기분도 컨디션도 그때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발표 때 앉아있는 청중들의 기분과 컨디션도 매일매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발표 때만 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주인공병이 도졌는지 많은 관객들이나 청중들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발표 무대 위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품을 하거나 표정이 너무 심드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발표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묘한 기분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청중들도 눈에 띕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청중들의 표정이나 행동은 다르겠지만 왠지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고요, 내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가끔씩 밤 11시, 12시 되면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곤 하는데 절대 한 번도 긍정적인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품하는 인원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가 보다. 어제 넷플릭스 보고 잤나? 발표에 관심 없이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면 뭐 연락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 검색할 게 있나 보다. 표정이 심드렁하거나 왠지 시선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매서운 눈매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조금 덜 떨립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는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면 그쪽으로 나의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나의 뇌는요, 과부하에 걸리게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게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직독직해 하세요. 편할 대로 생각하세요. 너무 생각을 한두 단계 더 앞서 나가다 보면 나만 피곤해집니다. 발표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무조건 직독직해.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따라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노래를 부를 때는요, 사투리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원곡 가수의 음정과 억양, 발음 등을 무의식 중으로 따라하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에서 자코모 리촐라티 팀이 발견한 거울 뉴런, 즉 거울 신경세포가 학계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 덕분에 인간을 비롯한 몇몇 동물들은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거나 따라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으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셨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과학자들은 이 거울 뉴런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 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울 뉴런을 활용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상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MC나 강사를 키우는 아카데미나 학원에서 이론이나 실습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선배 MC나 선배 강사를 따라가 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모방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강사님은 어떤 컨텐츠로 잘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고 적어보고 외워보면서 내 것으로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물론 남을 따라한다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따라할 때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느냐 여자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도 억양이나 아니면 표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 발표에서도 통합니다. 내가 봤던 내 주위에 있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말투, 행동, 억양, 손짓, 몸짓 등등 따라해보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떠올려 보기도 하시면서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발표 공포증, 무대 울렁증도 완전히 반감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표 모방의 대상이 꼭 유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발표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혹은 TV에서 나오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연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그건 강의와 강연이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발표나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어때요? 쉽죠?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마음가짐 3가지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이 발표할 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의 의견과 내가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길 바라는, 저는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코모 자톨라 어렵다.